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미드필더진에 대한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풀타임 출전한 이강인은 1등 공신이 되며 화제입니다. 지난 턱없는 프랑스 매체의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펄펄 날았던 이강인입니다. 따라다녔던 의문 부호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나와 멋진 팀플레이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의 시그니처 슈팅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은 전반 내내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경기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제 이강인은 2024 아시안컵에 나간다. PSG는 이강인이 그리울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이강인은 마스터 클래스야 마지막에 당한 모욕은 안타까웠어. 오늘 최우수 선수에 뽑힐 만한 자격이 충분했어. 내가 볼 때에는 메시보다 잘하던데? 이강인 축하합니다. 저는 친구도 여친도 직업도 돈도 없습니다. 취미도 없죠. 제가 가진 것은 이강인 뿐입니다. 제 옆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고 저의 삶이 다 열정이에요. 이강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툴루즈와의 경기 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카날 서포터즈는 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덴벨레와의 합작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극찬했습니다. 카날 스포츠는 앞서가는 데는 2분 35초면 충분했다 이강인 이라는 게시물로 극찬했습니다. TNT 스포츠에서는 센세이션 이강인의 슈퍼 팀무브가 골을 만들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비티냐의 전환 패스를 덴벨레가 만들어주고 이강인이 멋지게 마무리한 팀워크를 극찬하는 매체였습니다. 이어 베렌 스포츠 USA는 이강인이 환상적인 플레이로 골을 성공시켰다. PSG 리포트에서는 이강인이 파리의 2024년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의 맹활약과 골을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미드필더진에 대한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더블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믿음에 보답을 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겟풋볼 프렌치 뉴스는 경기 후 솔직히 엘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에 웨렌자이르 에머리, 비티냐와 함께 배치했다며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성과로 그는 자신감을 더 키울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빠르고 깔끔하게 윙에서 플레이를 하곤 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강인은 몇 주 동안 팀에서 이탈하는데 파리 사람들이 그의 대표팀 차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우승을 통해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기분 좋은 낭보를 전했습니다. 이적 후 첫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좋은 기운을 선사했는데요. 이날 골맛을 본 이강인 외에도 손흥민, 황희찬 등 공격진의 골감각이 눈에 띄게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각 12골, 10골을 기록 중입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는 2일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뒤 최근 대표팀 공격수들의 화력이 워낙 좋다며 수비수들이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진영에선 벌써 분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 명단 77%를 유럽파 선수들로 채웠지만 빅리거들이 아시안컵 합류를 앞두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구보 다케우사는 내게 돈을 주는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라며 강제로 아시안컵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스널의 수비수 도미아스 다케이로도 아시안컵을 왜 1월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아의 정상 자리에 설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맹활약하여 우승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마지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렐레보는 레알은 킬리안 은바페 연속극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다. 은바페의 계약은 2024년 6월 종료된다. 레알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모든 실망감에도 다시 한번 시도하길 원한다. 2024년 상반기에 은바페가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면 시즌이 종료된 후에 영입될 수 있도록 은바페를 향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바페의 거취에 대해 다시 스멀스멀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바페의 거취는 지난 몇 년 동안 PSG, 레알 사이에서 계속 도돌이표였습니다. 레알이 은바페를 노리지만 PSG는 선수의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부터 은바페가 레알행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무성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 시즌이 끝난 직후 은바페는 레알행에 매우 가까웠으나 은바페의 선택은 재계약이었습니다. PSG와 행복 동행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2022년도 시즌이 끝난 뒤에 은바페가 PSG의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날리면서 구단과 엄청난 자존심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PSG는 레알이 먼저 은바페를 유혹해 나온 결과라고 믿었지만 은바페는 레알 이적설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다시 화해하고 일단은 시즌에 집중하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레알은 은바페 영입을 하려고 2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이적료 2억 유로 약 2,825억 원을 제안했지만 PSG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핵심 선수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번째 영입 시도가 앞서 밝힌 2022년도 시즌이었는데요. 레알과 PSG 사이에서 은바페는 결국 소속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회장은 끝까지 은바페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렐레보는 은바페를 무조건적으로 존경하는 페레즈 회장은 결코 문을 쾅 닫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적료 없이 은바페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이기에 다시 손을 뻗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바페가 어떠한 입장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은바페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카타르가 주도하는 스포츠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이 몇 년간 제기된 후 은바페의 친구들인 우스망 덴벨레, 랑달 콜로 무아니 등이 합류했다. 함께 있던 네이마르가 떠나는 등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팀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레알은 은바페와의 협상을 우선시해도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